여기는 지금까지 잘 안 되더라도 한번 딱 이런 개념이구나 하고 딱 이해를 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다 풀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지금 잘 푸는 학생들은 아마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런 개념으로 풀면 되지, 그 개념이 딱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푸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일단 도현이 어디 있니? 도현이. 정유리. 유준이. 유준이는 뭐 이제 배워야 되는 거니까. 재선. 종환이. 지민이 1번 이거 풀어서 맞춘 거야? 그냥 찍은 거야? 태호. 뭐야? 자, 일단 선생님 풀이를 좀 해드릴게요. 풀이를 좀 하고 갑시다. 어려운 건 아닙니다. 어려운 건 아니고 우리가 다 했던 거야. 자, 1번 한번 봐봐. 1번. 어떤 물체가 처음 속도 10으로 달리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가속도가 4. 2초 지났다. 그러면 얘가 얼마나 이동했느냐. 그 오타 났네. 지났다면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가속도 운동인데 가속도가 얼마로? 가속도 A가 4로 일정하니까 무슨 운동? 등가속도 운동이죠? 그죠? 등가속도 운동에서 이동거리를 구하는 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뭐가 있죠? S는 V0 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이런 게 하나 있고, 그 다음 또 하나는 EAS는 V 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요게 이제 요걸 알면 쓸 수 있는 것들이죠. 요걸 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동거리. 요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떤 거 쓰는 게 좋겠습니까? 지금 처음 속도 V0가 10이다 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시간 T는 2초다. 뭐 쓰는 게 낫겠니? 위에 게 쓰는 게 낫겠니? 밑에 거 쓰는 게 낫겠니? 위에 거 쓰면 되겠죠. 그죠? 왜? 얘랑 얘가 있으니까, 얘랑 얘 있으니까 다 들어가네. 가속도가 마이너스야? 내 거 안 보이냐? 마이너스 4구나. 그죠? 잠시만. 그러면 선생님 답을 잘못 매겼나? 아니네. 자, 여기가 4, 마이너스 4. 요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그대로 넣으면 돼요. 여기. S는, 자, V0가 얼마야? 10. 그 다음에 요게 2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1 하고, 여기 A 자리에 뭘 넣으면 됩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넣고, 그 다음에 T 자리에 2 넣고 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요 계산이에요, 요게. 이게 20이죠. 그죠? 자, 요게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8이죠. 마이너스 8. 그죠? 그래서 12m. 선생님이 요거 등가속도 운동의 직선 방정식 3가지 외우라고 했죠? 그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좀만 가지고 가속도가 일정한 직선상의 운동이면 그냥 넣어서 계산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볼게요. 2번. 2번 문제. 이번 문제는 뭐냐면, 자, 여기 A 자동차랑 B 자동차가 있죠? 여기 A하고 B가 있습니다. 이런 유형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얘는 V로 가고 있어요. V로. 자, 그리고 여기 중간 지점에 여기 A가 도착했어요. 근데 A는 어떤 운동을 합니까? 등속도 운동이라고 문제에서 줬어요. 등속도 운동. 속도가 그냥 계속 똑같은 속도로 쭉 가는 거예요. 그죠? A가 여기 딱 도달했을 때 B는 어디에 도달하느냐 봤더니, 자, 여기가 길이가 L이고 여기도 길이가 L이야. 근데 A가 여기 딱 올 때 B는 여기서 멈춰 있다가 얘가 여기 딱 지나갈 때 출발해가지고 어디? 여기를 딱 지나가고 있더라는 얘기죠. 그죠? 그런 얘기죠? 자, 얘는 무슨 운동? 등속도 운동. 얘는 무슨 운동? 등가속도 운동. 자, 요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등가속도 직선 운동은 이제 얘는 뭐 요런 식을 써가지고 뭔가를 해볼 수 있고, 그죠? 얘는 어떤 운동을 합니까? 등속도니까 등속도는 이거밖에 없어요. V는 T분의 X. 그죠? 요 X는 이제 이동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동거리. 시간분의 거리잖아. 시간분의 거리, 속도는. 그죠? 요식밖에 없어요. 요식밖에.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뭘 일단 물어봤느냐 하면 2L만큼 이동할 때 B가 기준선에서 2L만큼 이동할 때 속력은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속력은 이거 물어봤어요. 그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뭘 이용을 해서 푸느냐 하면 평균 속력을 이용하면 쉽습니다. 평균 속력 어떻게 구하는지 알려드렸죠? 평균 속력 어떻게 구하죠? 시간분의 이동. 걸린 시간분의 총 이동 거리 이거 구하면 되죠. 그죠? 근데 한 가지 식이 더 있다라고 했죠? 등가속도 운동에서 이 변화하는 정도가 일정하면 이렇게 변화하는 정도가 일정하면 이 사이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꺾이는 지점이 없으면 뭘 사용할 수 있다? 2분의 처음 속력 더하기 나중 속력 요거 이용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기억나요? 요거 기억납니까? 이거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자, 보세요. 얘 처음 속력 알아요, 몰라요? 알아, 몰라? 알아요. 얘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정지하고 있는 거야. 그죠? 처음 속력이 0이야. 나중 속력 알아요, 몰라요? 이거 몰라요. 요거 VB라고 한번 해볼게. 요게 요거야. 요거 알고 싶은 거야. 그지? 그러면 이쪽 항에서는 얘 알고 얘 이제 구하고 싶고. 그죠? 그럼 이쪽 항에서는 이동거리 알아, 몰라? 알지? 2L만큼 이동하잖아. 근데 시간을 어떻게 할 거냐? 시간을. 자, 얘만 주면 될 걸 굳이 얘까지 등장시켰죠.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여기서 뭔가 알고 싶은 거는 얘를 이용하라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자, 생각해 보세요. 얘가 출발해갖고 여기 딱 도착할 때쯤에 얘는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여기 도착한다. 뭐가 같다는 뜻이에요? 뭐가 같다? 시간이 같은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시간을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죠? 근데 여기에서 시간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시간 구할 수 있니? 없니? 요거, 자, t는 v분의 x 이렇게 하면 되겠죠? v는 얘 빠르기. 그럼 평균 속력량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얘는 이동 거리죠. 자, 빠르기가, 보세요. 여기서 여기까지 빠르기가 안 변했잖아. 그럼 V가 그냥 평균 속력이야. V를 넣고, X는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 갔어요? L만큼 갔네, L. 그지? 그러면 요 시간에다가 뭘 집어넣어라? 이걸 집어넣어라, 얘기야. 이동거리에다가는 이 2L을 집어넣고. 그래서 여기다 한번 다시 적어볼게요. 자, 이동거리가 2L이고, 그죠? 요거는 V분의 L이죠? 그죠? 요게 2분의 처음이 0이야. 나중이 내가 구하고자 하는 VB야. 요 얘기죠? 자, 요거 계산 가능합니까? 요거 안 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L에다가 분모에 있는 거 나누기잖아. 나누기는 곱하기로 하면은 역수를 취해서 곱해주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2V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쪽이 2V네. 근데 여기가 2분의 VB. 이렇게 되니까 VB는 어떻게 된다? 4V가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4V가 나온 겁니다. 자, 필요한 것들은 적어 보시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평균 속력 이용하는 거. 요거. 이런 형태면 대부분 이걸 이용을 많이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냥 일반 중학교 가정 과학을 하는 게 아니고 중고등학교에서 다룰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어려운 것을 다루는 교재로 우리가 수업을 하고 있거든. 알겠어요? 과학 교재에 나온 것 중에 역대 나온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난이도 있는 걸로 수업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겁니다. 쉽지는 않은데, 그런 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는 뭐밖에 없다? 열심히 필기해서, 그죠? 집에 가서 열심히 그걸 연습을 해보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시간 투자를 그만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실력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일 거야. 근데 이제 물리 같은 경우에는 시간 투자 대비 그대로 비례해서 실력이 올라가지는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문제만 드립다 푼다고 해서 실력이 올라가지는 않는다는 뜻이야. 개념 공부를 계속해서 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풀 때 사용되는 식은 몇 가지 없습니다. 이 등가속도 운동, 등속도 운동은 요거 딸랑 하나고, 등가속도 운동은 요 3개 있었죠? 그거랑 이거밖에 없잖아. 이런 걸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이 받쳐주지 않으면 문제 적용을 못 시킨다는 얘기예요. 엉뚱하게 적용시킨다든지. 그래서 그걸 연습을 통해서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연습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안 늡니다. 됐니? 잠시만.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보죠. 그러면 B의 가속도는 얼마이냐? 이 B의 가속도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가속도. 이 식구 하면 이걸로 쓰면 되지. 뭐 하는데? 지금 가속도 A 물어봤죠? 근데 이 S는 이동거리입니다. 이동거리. 이동거리. 자, 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 문자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S는 이동거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EL 해서 집어넣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두 개의 속력이 있는데 V0는 처음 속력입니다. 처음 속력. 처음 속력이 얼마야? 0이잖아. 여기 필요 없네요. 그럼 V제곱만 집어넣으면 되겠죠. V제곱은 여기서 찾았잖아. 그죠? 이걸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가속도는 A는 2S분의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인데 얘는 0이라고 했죠? 그죠? 그럼 여기 그대로 넣어보면 2에다가 요 S가 얼마죠? 2L입니다. 2L. 자, 그러면 V제곱에 뭐가 들어가면 되죠? 4V가 들어가면 되죠? 그죠? 자, 4V의 전체 제곱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자, 이렇게 했더니 요 밑에가 4가 있죠? 그러면 위에 4하고 약분되니까 L분의 밑에는 L만 남았어요. 위에는 4V 제곱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요겁니다. 선생님이 하나하나 다 풀어 드릴 때 꼼꼼하게 잘 하세요. 자, 그 다음에 3번 한번 보세요. 3번. 자, 3번 가시면 정지에 있던 자동차가 어떻게 됐어요? 정지. 자, 정지하고 있다가 2초일 때 얼마? 6m/s. 그 다음에 4초일 때 12m/s. 이렇게 주어졌죠? 자, 그러면 자동차가 54m 갈 때, 이게 54m가 여기쯤인지 모르겠어. 그죠? 근데 54m 만약에 여기쯤 간다라고 쳤을 때, 이때의 V가 얼마냐?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뭘 이용하면 될까? 자, 요게 거리잖아. 거리 들어간 식이 몇 개 있어요? 얘랑 얘 두 개가 있죠? 자, 여기다가 우리 식 하나 마저 적어 드릴게요. 자, V는 V0 플러스 AT. 요 식도 하나 더 있었죠.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등가속도 직선 방정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 이용하면 될까라는 거죠. 시간 딱 나온 거 보니까 우리 뭐 이거나 뭐 둘 중에 하나 사용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뭐부터 알아야 되니? 여기에서 어떤 값을 알아야지 이 식들을 사용할 수 있네? 먼저 가속도를 알아야 돼요. 알겠어요? 가속도 모르고서는 저 식들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물어보고 있는데 이 V 물어보고 있어. V는 여기나 뭐 어디 여기나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 근데 저걸 알려면 가속도를 알아야지. 자, 가속도 어떻게 구합니까? 가속도는 이 첫 번째 식이 가속도식이다. 자, 가속도식은 A는 T분의 V-V0야. 이거 변형한 게 이거야.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야? 어떤 특정 시간 동안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라. 나중 속도하고 처음 속도 아는 구간이 여기죠. 그죠? 여기는 이렇게 해도 되고,
여기서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시간만 정확하게 설정해 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뭐야? 자, 여기 사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2초죠, 2초. 2초 동안. 자, 나중이 12. 처음이 얼마? 6. 이렇게 빼는 거야. 그랬더니 위에는 6이죠. 그러면 2분의 6이니까 3m/s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가속도를 알았다. 가속도를 알면은 나중 속도. 자, 처음 정지. 여기서부터 여기가 54m래. 그지? 그럼 이거 뭐 써보자. 이거. 자, 2 곱하기 A가 3 곱하기. 자, 54m 간대. 54m. 자, 그랬을 때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인데 이 V0가 얼마야? 정지 상태야. 그러면 이 필요 없죠? 그럼 이 요값이 되는 거예요, 요값이. 자, 요거 보니까, 요게 곱하면 6이죠? 54는 6, 9, 54야. 6 곱하기 9는 3 곱하기 3이죠? 그죠? 그럼 V제곱은 어떻게 되죠? 6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V의 제곱이니까 V는 얼마? 36, 18 m/s. 이렇게 돼요. 되겠니? 자, 그 다음에 4번은 저번 시간에 요거 수업을 요거 관련해서 삼각함수 하는 거 상당 시간 투자하면서 해줬죠? 그죠? 자, 요거 잘해야 됩니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그 삼각함수에 대한 것들을 저번 시간에 막 얘기를 해줬던 거야. 자, 여기가 30도야. 그지? 30도인데, 경사각이 30도에서 마찰은 없고요. 마찰 없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단. 자, 그 다음에 정지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처음 속도가 0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만히 놨더니 2초 후에 여기까지 쫙 내려왔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온 이 거리 S를 물어보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는 일단 뭘 이용하면 됩니까? 뭐 이런 걸 이용을 하면 되잖아. 그죠? 등가속도 직선식이니까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이런 걸 사용하면 되겠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시고 처음 속도가 0이기 때문에 여기 항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요것만 찾으면 되죠. 시간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여기 2초. 여기 2초 동안 내려왔다. 그럼 우리는 알고 싶은 게 뭡니까? 얘라는 얘기야. 그런데 이쪽 방향의 이 가속도 A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 앞으로는 빗명이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 물체에 작용하는 가속도는 뭐밖에 없어요? 요게 없다라고 치면. 자, 요거 없다라고 치면 뭐밖에 없어요? 원래는 요거밖에 없죠. 이쪽 방향으로 뭐가 작용하죠? 중력은 우리가 mg라고 하죠. mg. 그죠? mg. 그 중에 가속도는 g g밖에 없는 거죠. g. 그죠? 나는 가속도만 알고 싶어, 지금. 무게 이쪽으로 작용하는 힘까지 알 필요 없어. 질량은 빼고 생각을 하자.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질량 빼고, 이쪽으로 가속도 g만큼 작용하네. 이게 문제에서는 10m/s의 제곱으로 그냥 계산해 넣어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얘가 실제로 이렇게 뚫고 못 지나가니까 빗면을 향해서 미끄러져 내려가죠. 그러면 이 가속도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양이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느냐, 그걸 찾는 문제예요. 이걸 찾을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수직적으로 이렇게 딱 나눴을 때, 자, 보세요.
이 30도가 어디가 30도가 되는지를 꼭 찾아라. 자, 여기가 직각이니까 여기는 60도고, 그럼 여기가 30도가 되겠죠. 맞나요? 요각이 30도야. 요각이? 요각이 30도가 되는 거야, 30도. 그러면 이거는, 힘을 갖다가 요 방향과 요 방향으로 나눠서 생각하라라는 거야. 가속도도 마찬가지고. 이 방향 가속도, 이 방향 가속도로. 뭐를? 이 하나의 G라는 가속도를 이렇게 나누라. 왜 이렇게 나누죠? G가 뭔데? 이때? G가 이게 뭐기 때문에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까? 이 G는 벡터량이잖아. 알겠어요? 그래서 앞에서 선생님이 벡터가 어떻고 벡터의 합성, 분해 이런 거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해줬던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이제는 부분별로 그냥 평면에 대한 것이 나오면 전부 다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벡터 분해 이거 그냥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봐봐. 이 하나의 힘이 이쪽 방향의 힘과 이쪽 방향의 힘으로 나눌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쪽 방향의 힘, 그 가속도만 알면 되겠죠. 크기만 알면 되겠죠. 그러면 이 크기는 어떤 크기냐? 요 크기와 같은 거야. 맞아? 그럼 요거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요거? 자, 제가 여기가 30도인데 여기가 직각이야. 여기가 길이가 G래. 그럼 요거 어떻게 구해? 요건 G 사인 30도. 맞아요? 이거 되나? 바로 안 되면 자, 이렇게 해보자. 여기를 X라고 둘게. 됐지? X. 이 책에서 뒤쪽 내용들은 전부 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못하면 안 돼요. 자, 요거 요렇게 요거 분의 요거 요 비율이 뭐였어요? 사인 세타라고 했죠. 근데 세타가 30도니까 사인 30도는 G분의 X 되겠니? G분의 X 요렇게 표현하면 돼요. 근데 나는 지금 뭐 알고 싶니? X의 크기 알고 싶죠? 그럼 X는 어떻게? 여기로 곱해지니까 G 사인 30도 요거랑 같은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쪽 방향으로 미끄러질 때 이 가속도 A는 무엇과 같다? 얘랑 같다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여기 들어갈 A 자체가 G 사인 30도와 같다. 그 말은 G가 이쪽 방향 중력 가속도가 10이잖아. 그지? 그거에 사인 30도만큼 적게 절로 간다는 뜻이야. 사인 30도가 얼마죠? 2분의 1. 요건 알죠? 그죠? 저번 시간에 선생님 다 적어줬습니다. 수학 시간에 못했어도 그 내용만 알고 있어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예요? 5잖아. 아, 결국 이쪽으로는 10만큼 작용하지만 이쪽으로는 5만큼의 가속도가 작용하는구나. 그래서 여기에다가 얼마를 넣어라? 5를 넣어라. 자, 그러니까 여기, 자, 요거는 없죠.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2의 제곱. 이렇게 돼서 얼마? 10m.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시작은 뭐에서 시작했어요? 등가속도 직선 방정식이에요. 저기에서 이 운동이 가속도 운동이라는 걸,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걸 생각하고, 그럼 그 등가속도에서 가속도 값이 얼마가 될 거냐? 문제에서 주어진 거는 가속도는 이 방향의 가속도밖에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 아, 이쪽 성분으로 분해를 해서 그 값을 찾아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 삼각함수가 들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자,
선생님 킥 테스트에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라도 계속 복습을 해주는 이유가 이것들이 안 되면 정말 안 되는 것들을 킥 테스트에 지금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넘기지 마시고 집에 가서 반드시 좀 공부를 하세요. 알겠죠? 저번 시간에 그 우리 57페이지 이런 거 보면은 힘의 분해 있었잖아. 힘의 분해가 이런 거야. 알겠어요? 이거 다 했었잖아. 그지?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하던 것이 여러 힘의 평형 같은 것이 있는데, 그 여러 힘의 평형 같은 경우에,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삼각함수가 나왔었고, 그걸 다 설명을 드렸었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물체가 있으면 이쪽으로 mg가 작용하고 물체의 질량, 무게 이렇게 된 거죠. 질량하고 가속도 곱하면 무게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뭐 T1, 이쪽으로 T2, 뭐 이쪽으로 T3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할 때 보세요. 이 얘와 얘의 힘의 합력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작용을 할 텐데 그럼 요것과 요 힘이 결국은 어떻게 된다? 같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룰 때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자, 좌표를 설정을 해가지고 이쪽을 X축, 이쪽을 Y축이라고 잡고 이쪽을 플러스로 잡으면 이쪽을 플러스로 잡으면 반대쪽은 마이너스로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해라? 이 T1 같은 경우에 요 각을 안다라고 치면 요 분해했던 것처럼 똑같이 어떻게 분해를 해라? 얘를 직각 사각형으로 딱 만들어 가지고 이쪽 크기랑 이쪽 크기로 분해를 해버려라. 그죠? 그럼 T2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 크기의 힘과 이쪽 크기의 힘으로 분해를 해버려라. 그러면 지금 이쪽 크기는 두 개가 나왔죠. T1 거도 나오고 T2 거도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이쪽 거는 T1 것만 나왔고 이쪽 거 T2 것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작용한 건 요 T3 예를 들어 이게 된다라고 하면 요것만 나왔어요. 그러면 결국은 X축에 대해서 전부 다 더해봐라. 이건 시그마 기호입니다. 수학에서 많이 쓰죠. 요 시그마예요, 시그마. 시그마는 무슨 의미냐? 다 더해라는 얘기예요. F1, F2, F3 뭐 이런 거 있는 거 다 더해라. 그 뜻입니다. 요게 대문자고 요게 소문자야. 요게. 그리스 알파벳이야. 시그마. 알겠지? 대문자는 보통 다 더해라. 그런 뜻이다. 그러면 X축 방향 하면 얘랑 얘입니다. 얘랑 얘. 알겠어요? 근데 지금 이 물체가 가만히 있다라는 것은 힘의 평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얘 크기랑 얘 크기가 같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다 더하면 얼마? 0이 된다. 그러면 이 크기를 예를 들어서 이게 세타다. 그러면 이 크기는 코사인 T1 코사인 세타 이렇게 크기가 설정이 되는 거예요. 삼각함수 이거 여기가 T1 길이다. 그럼 요거 뭔데? 요거 X라고 치면 자 T1 분의 X가 코사인 세타와 같다. 그러면 X는 T1 코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빨리빨리 되게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요 녀석과 요 녀석을 더하면 0이다. 즉 얘랑 얘가 크기가 같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위쪽으로는 두 개의 힘이 있었죠.
요거 하나는 얘에 대해서 이 크기입니다. 이 크기. 이 크기는 사인 세타 값이에요. 사인 세타 값. T1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랑 이쪽도 마찬가지겠죠. 여기 세타가 있으면 요 크기. 요 크기니까 T2 사인 세타. 뭐 이렇게 되겠죠. 이 두 개를 합한 것이 뭐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얘랑 같다. 그렇게 따지시면 돼요. 그래서 자 시그마 FY가 전부 다 됐을 때 0이 되면 Y축으로 평행이 된다. X축과 Y축으로 성분을 다 분해해가지고 그것끼리 다 더해서 다 0이 되면 이 물체는 평형 상태다. 그런 의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요거를 갖다가 조금 이제 간단하게 해서 사인 법칙으로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라미의 정리라는 게 있어요. 라미의 정리. 우리 책에서는 요 크기랑 요 크기랑 요 크기에 대한 겁니다. 알겠어요? 여기에 T1, T2, 여기 T3 뭐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자, 요 각하고 얘 있죠. 그 다음 이 각과 얘, 이 각과 얘, 마주 보는 각들 있죠. 요것을 알면 어떤 형태가 나오느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사인, 여기가 세타 1이라고 해볼게. 그다음에 여기 세타 2, 여기 세타 3. 대칭적으로 이렇게 번호를 붙였습니다. 반대편에. 그러면 요 값으로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 놓은 것이 라미의 정리입니다. 알겠죠? 라미의 정리. 왜? 사이즈 세타는 뭐예요? 이 각을 안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120도다. 이렇게 준다는 얘기죠. 알겠어요? 그럼 120도면 여기다가 사인 120도. 사인 120도는 어떻게 구합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 알고 얘 크기 알고 이 각 알아가지고 요거까지 안다. 그럼 뭘 구할 수 있다는 개념이에요? T2를 구할 수 있다는 개념이에요. 알겠어요? 그런 식으로 적용을 시키는 게 이제 라미의 정리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뭘 가지고 하면 됩니까? 라미의 정리를 모를 때는 이게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X축과 Y축으로 성분을 분해해가지고 싹 다 더해버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만약에 여기가 0이 안 나오면 어떻다는 얘기예요? 얘가 0이 안 나오면 어떤 쪽으로 힘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쪽으로 가속 운동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근데 저 T3가 MG예요. 여기에서는 mg가 되죠. 왜냐면 요 힘과 이쪽으로 잡아당긴 힘이 있겠죠? 자, 봐봐. 지금 요 지점에서 물체가 있죠? 그죠? 근데 이쪽이 T3라고 했잖아. 뭐 T3든 뭐든 장력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도 장력이 있겠죠? 맞아요? 이 장력의 크기는 누구랑 같겠니? 얘랑 같겠지? 아니야? 이거 기억 안 나나? 선생님이 장력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얘기할 때, 예를 들어서
줄이 이렇게 잡고 있는데 A하고 B가 있어. A가 B를 잡아당기면 그게 줄의 장력으로 해서 나타날 거야. 그지? 근데 B도 A를 잡아당기게 되겠죠. 똑같은 크기로. 그게 이쪽의 장력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장력은요, 하나의 줄에 걸릴 때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의 장력이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걸리는 특징이 있어요. 물론 이렇게 되려면 선생님이 조건이 있다고 그랬죠? 뭐라고 했니? 줄의 질량이 거의 0에 가깝거나 0이거나, 그죠? 그래서 굉장히 가벼운 실의 질량을 무시할 수 있다. 이런 조건을 보통 줘요, 문제에서. 또는 가속도가 0인 경우에, 그런 경우에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 그래서 보통은 이제 문제에서 질량이 무시되는 그런 줄에다가 팽팽하게 되면 이런 힘이 걸립니다. 두 개가 서로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거. 얘들아, 요거 니네 작용 반작용 아직 안 했지? 그래, 요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체크할 때 뭐에다 잘 체크를 해 두시면 됩니까? 여기 59페이지에 가로 3번에 여러 힘의 평형 있죠? 뭐가 있어요? 요게 있죠? 요걸 꼭 체크를 해 놓으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원칙이기 때문에. 이거 구할 때는 비스듬한 거는 전부 다 어떻게 구해라? 분해를 해야 돼, 분해.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분해 어떻게 한다? 직각삼각형 만들어, 일단. 그죠? 그리고 얘 이쪽 방향, 얘 이쪽 방향, 요렇게. 요건 90도가 딱 되게. 그죠? 요렇게 분해를 하는 거야. 그때 하나의 각을 알면, 요 각이 세타라고 하면 이쪽은 요게 예를 들어서 A라고 치면 A 코사인 세타 값이 되고 요것은 A 사인 세타 값이 된다. 요게 이제 연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분해를 빠르게 해가지고 평형을 만들어 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예제 있죠? 그죠? 어디 있습니까? 60페이지. 예제 같은 이런 경우도 결국은 X축 방향과 Y축 방향으로 분해를 해가지고 해봐라. 이런 뜻인데, 요거 문제 설명만 좀 드릴게요. 문제 설명만 드릴게. 잘 봐. 해석만 해드릴게요. 자, 여기 도르래가 있고요. 여기 도르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도르래 연결 쭉 돼가지고 이렇게 돼서 물체가 큰 게 하나 달려있고, 여기 좀 작은 게 있고, 여기도 좀 작은 게 있네요. 그죠?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이제 M1, 질량이 M1이야. 여기가 M2, 여기가 large M,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중력과 속도는 G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 방향으로 뭘 받습니까? 힘을 받죠. 얘 mg만큼 받을 거야. 그지? 얘도 이렇게 되면 m2g 이렇게 받겠죠. 맞아요? 얘는 이쪽 방향으로 large mg 이렇게 받을 거야. 그러면 이것들이 힘이에요. 힘. 이 힘은 이 줄에 걸릴 겁니다. 이 줄에. 그죠? 이 줄에 걸린다는 얘기는 이쪽 방향으로 장력 T가 걸리고 이쪽 방향으로 장력 T가 걸리는데 이 T는 누구와 같으냐? 얘랑 같은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 녀석 대신에 이렇게 쓸 수 있겠네. M1G. 그죠? 그러면 요쪽 방향의 장력은 얘 방향의 장력과 같을 거고 이 장력은 요것과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M2G는 결국 이 장력과 같으니까 이 장력과 같은 거야. M2G 이렇게. 그지?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얘가 멈춰 있으니까 이쪽 방향에 힘이 있다는 거죠. 이게 장력인데 얘랑 얘가 같은 거지. 이 장력은 누구랑 같아요? 이쪽 방향의 장력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mg 이렇게 걸리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거기에 뭐를 알고 있습니까? 지금 세타 각을 알고 있죠? 그죠? 그러면 자, 어떤 것을 알 수 있다? 얘의 y축, 얘의 y축 성분을 알면 얘 두 개의 합이 이쪽 하나에 대해서 동일하다. 그 다음 요 힘에 대해서 이쪽 방향의 힘, 그 다음 요 힘에 대해서 이쪽 방향의 힘을 알고 있으니까 이 x축 방향은 이 두 개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얘랑 얘가 크기가 같다. 이렇게 두고 전개를 하시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나와 있는 이제 문제의 질문에 맞춰서 표현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보니까 전부 막 상관없어 막 써져 있죠. 전부 다 이겁니다. 이거를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요거 연습하시면 돼요. 알겠죠? 세타 각에 대해서 요 각은 T1 뭐 사인 세타. 요쪽 각은 요쪽 길이는 T1 코사인 세타. 알겠지? 요거 좀 연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저기 61페이지 예제 한번 봅시다. 61페이지 예제. 그러면 요것도 한번 보세요. 지금 이것도 결국 여러 힘의 평형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여러 힘의 평형. 자, 보시면 보세요. 지금 물체가 하나 이렇게 달려 있는데 줄에 매달려 있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연직 방향 했을 때 여기가 세타 각이야. 근데 자, 생각을 해봐. 이쪽으로는 당연히 mg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게죠. 무게. w라고 표현했어요. 자, 요렇게만 되면 얘는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이쪽 방향에 뭐가 있다? 힘 F가 있으니까 얘가 여기에서 딱 멈추더란 얘기야. 멈추더란. 그래서 평형을 딱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쪽 방향에 힘 합력이 존재하겠죠? 얘랑 뭐가? 이쪽 방향에 장력이 지금 현재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힘 F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힘 F를 구하여라. 자, 그러면은 요걸 갖다가 X축, Y축 다 해서 구할 수도 있고요. 구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충분히 이제 가능하겠죠? 자,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이쪽 방향 Y축 성분 다 분해해 가지고 갔다. 그 다음에 X축 방향 다 분해해 가지고 갔다. 해서 F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다른 방식을 하나 한번 보죠. 다른 방식을. 뭐냐면 힘의 평형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쪽 방향의 힘과 이쪽 방향의 힘을 합했을 때 결국 이렇게 화살표가 빙빙빙 도는 형태로 벡터의 합성이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자, 얘랑 얘를 합하면 이렇게 되겠죠. 합성이. 그럼 이거는 뭐야? 이쪽 방향에 힘을 받기 때문에 휙 가버린다는 뜻이야. 휙 가버린다. 그러면 이쪽 방향에 힘이 작용할 때 반대 방향으로 크기와 방향이 반대면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두 개의 힘의 합력은 이쪽인데 다른 어떤 힘이 이 방향으로 존재를 하면 이건 뭐가 되겠어요? 힘의 평형이 이루어지겠죠. 그죠? 그럴 때 요 녀석을
여기에다 갖다 붙여봐. 얘를 이쪽에다 갖다 붙이면 어떤 결과가 나와요? 자,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로 갔는데 여기서 다시 시작 지점 돌아오고 있죠. 그죠? 요런 형태가 되면 힘의 평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힘이 존재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떤 지점에서 힘이 이쪽 방향, 그 다음 이쪽 방향, 이쪽 방향, 이쪽 방향, 이쪽 방향, 이쪽 방향. 결국은 이렇게 많은 힘들을 벡터 합성을 딱 했을 때 다시 돌아오는 형태가 되면 이걸 전부 다 뭐 X축, Y축으로 다 나눠갖고 다 합해봐야 힘의 평형이 된다는 뜻이야. 똑같다는 뜻이야. 그래서 요거를 생각해보자. 요거를. 요거랑 요거. 그러면 자 봐봐. 지금 요게 이제 T죠. 우리 T. 요게 W, 요게 F잖아. 자, 이쪽 방향이 이게 뭡니까? T. 자, 요거 뭐예요? 이 방향이 F. 요 쭉 내려오는 게 요게 뭐예요? W네. 그죠? 자, 세타가 요각이죠. 그죠? 뭐야? 수직하고 이 장력하고 이루는 각이죠. 수직하고 장력하고 이루는 각이죠. 요 그림하고 요 그림 좀 차이가 있네. 그죠? 어쨌든 여기가 세타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지금 뭐 물어봤는데? F를 물어봤단 말이에요. F는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이거죠? 자, F는, 자, 요렇게 생각을 하면, 자, 요걸 이용을 하면 어떻게 된다? 탄젠트 세타는, 자, 세타,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W분의 F죠? W분의 F야. W분의 F.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F는 W 탄젠트 세타인데, 이 W는 무게니까 mg잖아. 그지? 그래서 mg 탄젠트 세타.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분해해갖고 하는 게 쉬워요? 이게 쉬워요? 이게 훨씬 낫죠. 그죠? 그래서 원칙은 다 분해해가지고 X축하고 Y축을 다 더하는 거지만, 이렇게, 벡터의 합성을 이용을 해서 삼각형 형태로 만드는 이런 것들도 같이 알아두자. 알겠지? 아니면 라미의 정리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자. 그런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 61페이지 보시면 여러 가지 힘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선생님이 여러 가지 힘 중에 기본 힘들을 조금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그냥 읽어보는 내용 정도니까 편안하게 들으셔도 돼. 얘들아, 힘 종류가 뭐뭐 있니? 굉장히 많죠. 중력, 또 뭐 마찰력도 있고, 전기력도 있고, 자기력도 있고, 그죠? 부력도 있고, 별의별 거 많죠. 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왜? 그 앞에 문제 푸고 그 채점 문제. 숙제 있었지? 몇 페이지 있었지? 네,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46쪽. 그래. 46페이지부터죠. 자, 요거. 그러면 답을 일단 불러줄게. 답만 일단 불러주고, 내용 좀 나가고, 뭐 합시다. 46에서, 요게,
47페이지부터 46페이지부터야? 6페이지. 46페이지부터야? 23번? 자, 답을 불러드릴게요. 23번부터 부르면 되나? 자, 23번에 1, 24번에 0.5m/s의 제곱. 자, 25번은 100m, 26번은 200m, 27번은 3번. 다른 사람들 다 해왔죠? 유준이 빼고 안 한 사람 있나? 재선이 저번에 모르는 문제가 너무 많아. 그럼 뭐 못한 거지, 그지?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 많이 어렵니, 재선아? 초반에 제대로 안 해가지고. 그렇죠. 이게 연결이 돼가지고 앞부분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뒤쪽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영상을 보고 계속 복습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선생님 영상 올려주잖아. 그거 가지고 조금 공부를 하고 복습을 하셔야 돼요. 자, 28번에 1번, 29번에 16m, 자, 30번에 32m, 31번에 자, A가 마이너스 6m/s의 제곱.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이제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B는 마이너스 4m/s의 제곱. 자, 32번에 2초. 33번에 자, 요게 A는 거리가 48m. B는 이동 거리가 50m. 그래서 결국 B가 2m 더 간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4번에 3분의 10초. 3분의 10초. 자, 35번에 2번. 36번에 45초. 37번에 10.5m/s입니다. 10.5. 자, 38번에 3번. 39번에 2번. 됐어요? 여기까지였죠? 27번에 27번에 3번이라고 했니? 2번. sorry. 2번이야. 27번에 2번. 됐어? 자, 진도를 조금 나가야 되니까, 요거 조금, 할게요. 그 다음 시간에 요거 자기가 틀린 것들 한번 다시 풀어보고, 다음 시간에 질문하세요. 알겠죠? 예. 월요일 날 질문합니다. 오케이. 자, 여러 가지 힘 보세요. 여러 가지 힘. 자, 힘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우주에서 기본 힘은 4가지입니다. 4가지를 우주의 기본 힘이라고 해요. 알겠죠? 그 얘기는 이 4가지 가지고 나머지 다른 힘들을 다 설명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알겠죠? 다른 힘들은 전부 다 이 기본 힘 4가지에서 파생된 힘입니다. 알겠지? 자, 첫 번째 뭐가 있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력이 있고요. 두 번째가 뭐가 있느냐? 전자 기력이 있고요. 세 번째 뭐가 있느냐? 강한 핵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건 줄여서 이렇게 해도 부릅니다. 강력. 알겠죠? 그 다음에 약한 핵력.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약한 핵력.
요걸 이제 줄여서 약력이라고 하겠죠? 그죠? 자, 우주가, 처음 만들어질 때 이론이 하나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이론이 빅뱅 이론입니다. 빅뱅 이론인데, 빅뱅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뭐가 있었는지 모르는데, 빅뱅이 딱 터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 전까지는, 빅뱅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우주에 공간도 없고, 시간도 없고, 물질도 없고, 힘도 없는 상태였어. 그랬는데, 얘네들이 뻥 터지면서, 급팽창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우주가 계속 팽창을 해 갑니다. 이렇게. 뭐가 터져요? 빅뱅 처음 들어보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우주 있죠? 현재 우주. 우주가 크기가 커지고 있어요. 이걸 우주 팽창이라고 합니다. 우주 팽창. 그러면 우주 팽창이 지금 현재 일어난다라고 관측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시간을 되돌린다면 얘네들은 처음에 이렇게 모여 있었겠죠. 그죠? 어떤 한 점에 모일 거 아니야. 그죠? 우주 전체의 물질 모든 게 한 점에 모여 있었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지. 근데 이게 터진 거야. 그게 빅뱅입니다. 빅뱅. 대폭발 우주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뻥 터지면서 이때 엄청난 에너지가 쏟아져 나오면서 그게 공간, 시간, 물질, 힘 등을 만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빅뱅 우주론입니다. 그러면서 힘도 어떻게? 여기에서는 없었는데 분리가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쫙쫙쫙 분리가 되는 겁니다. 분리가 돼서 이 네 가지로 다 분리가 되고 나머지 우리가 생활에서 느끼는 힘들 있죠?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이 네 가지 힘에 의해서 다 작용이 되는 겁니다. 알겠니?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가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만유인력으로 설명을 합니다. 만유인력. 누가 얘기한 거예요? 뉴턴이 얘기한 거죠. 그죠? 물론 이 중력에 대해서 또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뒤에. 누구? 아인슈타인이 얘기하는 중력과 뉴턴이 얘기하는 중력은 다른 겁니다. 알겠어요? 어떤 게 맞느냐? 뉴턴이 얘기한 건 사실상 틀렸고요.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게 맞아요. 알겠어요? 근데 우리는 뭐 배우고 있어요?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거 배워요? 안 배우지 않아. 그죠? 얘가 얘기한 거 배우잖아. 틀렸다면서 왜 얘 걸 배우느냐? 이렇게 중력이 약한, 즉 우리 세상 같은 경우에는 아인슈타인의 이론하고 뉴턴의 이론을 적용시키면 둘이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똑같은 결과. 그럼 틀리지 않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중력이 아주 강한 곳으로 가면 뉴턴의 이걸로 계산하는 것과 아인슈타인의 중력장 이론을 가지고 계산한 결과값이 달라요. 알겠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디에 삽니까? 중력이 센 곳이 아니죠. 그게 다를 정도면 어디쯤 가야 되느냐? 블랙홀 근처나 가야 돼요. 그럼 우리는 거기 갈 일이 없잖아. 그죠? 그럼 일상상에서 일어난 것은 일반 상대성 이론, 그걸 사용하든지 뉴턴 운동방정식을 이용하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지. 그지? 근데 왜 이걸 배우느냐? 요거는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수준만 돼도 수학 과정만 거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야. 알겠어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의 중력장 이론이라든지 일반 상대성 이론은요, 중고등학교 수준 갖고는 택도 없어요. 알겠어요? 전문가들도 버거워합니다. 전문가들도 힘들어요. 그런 엄청나게 좀 복잡하고 어려운 수학들로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배우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죠? 요거 갖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고요. 전자기력은, 자, 전기와 전기력과 자기력에 대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얘들아, 자석하고 전기하고 감리 다르니? 다르다고 당연히 생각하잖아. 그죠? 근데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묶어놓은 겁니다. 전자기력. 알겠죠? 그것도 이제 차츰 배우겠죠, 우리가. 그리고 전자기력이 중력에 비해서 거의 10의 38승, 36승, 10의 36승으로 합시다. 우리 책에 10의 36승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중력이 10의 마이너스 38승인데 전자기력은 10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차이는 한 10의 마이너스 36승 정도 차이 나죠? 그죠? 그러면 이 얘기예요. 중력에 대해서 중력이 1이라고 가정하면 전자기력은 이 정도 강하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숫자로 읽을 수 있니? 공 몇 개 붙여야 돼요? 36개를 붙여야 돼요. 그죠? 중력보다 전자기력이 이렇게 크다는 얘기야. 근데, 자, 전자기력은 뭐에서 생겨난 겁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원자나 전자, 이런 거 사이에서도 작용하는 거죠. 그죠? 우리 몸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원자들로 되어 있죠. 그죠? 자, 우리 몸은 중력도 받고 있죠. 그죠? 만약에 중력이 전자기력보다 크면 어떻게 돼? 팔이 뚝 떨어져. 우리 몸에 있던 원자들 다 부서져 내릴 거야. 내립니까? 안 내리죠. 그죠? 왜? 전자기력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우리 원자들이 서로 잘 결합할 수 있게끔 막 묶여 있는 거야. 웬만한 중력 갖고는 떨어지지를 않아요. 떨어지지를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힘의 세기는요, 얘보다 얘가 훨씬 셉니다. 알겠죠? 근데 누가 제일 세다고 책에 나와 있습니까? 강한 상호작용력. 얘가 제일 세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이 강한 핵력은 어디에서만 작용하느냐 하면 원자 핵 속 정도, 요 정도 사이즈에서만 작용을 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 원자 핵 속에 뭐가 있죠? 양성자나 중성자 있죠? 들어봤죠? 양성자나 중성자는 또 뭘로 되어 있느냐면 쿼크라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얘입니다. 엄청 강하겠죠? 그죠? 다른 주변의 힘 때문에 팍 떨어지지 않죠? 얘가 제일 센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약한 핵력은 뭐냐면 양성자가 중성자로 변할 수도 있고요. 중성자가 양성자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베타 붕괴라고 하거든. 베타 붕괴가 일어날 때 작용하는 힘을 약한 핵력,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주의 기본 힘은 이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 이름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알겠죠? 힘은 상호작용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상호작용. 짝으로 존재를 해야 돼요. 항상. 그래서 약한 상호작용, 강한 상호작용, 이런 식으로 표현 가능하니까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아주 실제로 문제 풀거나 우리가 뭔가 이런 운동 방정식을 공부할 때
되게 중요한 힘이 그 밑에 있는 가로 2번에 있는 힘이에요. 알겠어요? 주변에 여러 가지 힘 돼 있죠? 그 중에 이제 세 가지. 수직 항력, 마찰력, 장력.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자, 장력은 저번에 한번 얘기를 해줬죠. 그죠? 해줬는데, 요 얘기를 조금 해야 되겠네. 시간이 얼마 없어가지고,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힘의 법칙이라는 것은 힘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그거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 법칙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F는 G의 R제곱에 M1, M2. 이게 무슨 힘이죠? 혹시 압니까? 만유인력이에요. 만유인력. 만유인력을 정의하는 방식이에요. 알겠어요? 자, F는 뮤의 N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건 수직항력이고 이건 마찰계수거든. 이렇게 하면 이게 마찰력이 돼요. 알겠어요? 이런 것들을 힘의 법칙이라고 해요. 자, F는 K의 R제곱에 Q1, Q2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전기력입니다. 전기력. 알겠어요? F는 B, Q, V 이렇게 잡으면 이거 자기장이고 이거는 속력이고 이건 전하량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하면 이거는 자기력이 돼요.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 이제 앞으로 배울 거야.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은 힘의 법칙이라고 해요. 힘의 법칙. 알겠어요? 그런데 운동 법칙은 뭐냐 하면 운동 법칙은 뭡니까? 운동 법칙 우리 배웠잖아. F는 MA죠. 그죠? 이거 갖고 풀어낸 게 뭐였습니까? 풀어낸 게 V는 V0 플러스 AT.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그 다음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요 속에 여기 있는 거야. 쉽게 생각하면. 이거랑 이게 같은 거야. 얘는 F로 이렇게 표현됐지만 힘의 법칙이 아니에요. 운동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힘을 정의하는 법칙이 아니에요, 이거. 얘네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자, 우리가 수직항력하고 장력이 있잖아, 거기에. 수직항력과 장력은 힘의 법칙으로 구하지 않습니다. 뭘로 구하느냐? 운동 법칙으로 운동 방정식을 세워가지고 그때 구해야 돼요. 뭐를? 장력하고 누구? 수직항력. 얘는. 이 두 개는. 이걸 세워가지고, 운동 법칙을 세워가지고, 알겠죠? 따로따로 구해야 됩니다. 장력 구하는 식이 있다, 없다? 없다는 뜻이야. 수직항력 구하는 식이 있다, 없다? 없다는 뜻이야. 수직항력은, 자, 수직항력 가지고 잠시 얘기해 드릴게요. 한 1분 정도면. 수직항력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야. 물체가 바닥을 누르죠. 얘가 질량이 M이라고 치면 mg만큼 누를 거야. 그죠? 얘가 힘을 받으니까. 그럼 mg만큼 꾹 누르겠죠. 그러면 이 바닥이 얘를 떠받치는 힘이 없으면 이 뚫고 내려가 버릴 거야. 맞죠? 근데 떠받치는 힘이 얼마만큼 있겠니? 위쪽으로 mg만큼 있어야지 얘도 멀쩡하고 얘도 멀쩡할 거 아니야. 바닥도 멀쩡하고. 그죠? 그러면 이게 수직항력이 되는 거야. 근데
항상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비타의 면에서는 다른 값을 가지게 된다. 알겠지?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선생님이 얘기해 드릴게요. 알겠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앞에 문제 질문도 같이 받아줄게요. 됐죠? 자, 여기까지 합시다.